아니죠. 저는 저 대깨문은 아니죠. 아무리 그래도 그 정도는 아니죠. 사람을 어떻게 보면 내가 화가 나네 진짜. 아니 저거 할 때 그거 그런 거 아니에요. 문재인 정부의 어떤 공정, 정의 이런 가치에 대해서 저도 공감하는 측면이 많았습니다. 바보같이. 근데 대깨문에서 깨어나는 것은 저는 지능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십시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안보 어느 하나 안정된 게 있습니까? 경제를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작년에 명목 경제 성장률이 1.4%였습니다. 일본보다 57년 만에 낮은 경제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너무너무 이 암담한 상황입니다. 근데도 경제 잘 돌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전기요금 좀 있으면 선거 끝나면 저는 올릴 걸로 확신하는데 멀쩡한 미래 성장 동력인 원전 폐지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회적인 비용을 초래하고 있습니까? 주 52시간하고 최저임금에 대해서 짧게 한번 말씀드리면 사실 단순합니다. 그들 주장은 주 52시간을 하고 최저임금제를 해서 근로자들이 소득을 올리고 일하는 시간이 줄어들면 소비가 활성화되고 소비가 활성화되면 기업이 잘 살고 기업이 잘 되면 나라가 잘 산다. 이런 순환론적인 생각으로 그걸 한 건데 이상론적인 생각인데 그거는 중국이나 미국 같은 어떤 거대 국내 시장이 있는 나라에서는 혹시나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보십시오. 최저임금제를 도입하고 주 52시간제를 하니까 기업의 비용이 늘어납니다. 기업의 부담이 커지니까 기업의 경쟁력이 낮아집니다. 기업의 경쟁력이 낮아지니까 수출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수출이 적어지니까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경제가 악화됩니다. 이게 악순환으로 간다는 게 명확하지 않습니까? 근데도 그들은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잘 되고 있다. 너무 잘 되고 있다. 고용이 호전되고 있다. 정말 통탄한 노릇입니다. 북한 문제도 그렇습니다. 지금 북한은 한국을 대화의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북한은 예전부터 그랬습니다. 북미회담. 우리는 미국하고 얘기하겠다. 트럼프하고 얘기하겠다. 한국 너희 뭐냐? 필요 없어. 지금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북한 바라기만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 정권의 핵심에 계신 분들 북한 문제만 해결하면 우리 정권은 잘한다는데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으로는 저는 절대 해결될 수 없다. 단언하건대 이런 식으로 나라를 이끌다가는 나라가 정말 머지않은 시일 내에 파국으로 갈 수밖에 없다. 동족 상잔의 참화로 인해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100만 명 이상 사망을 한 끔찍한 전쟁이 불과 70년 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동족 상잔의 비극을 야기했던 김일성 일가, 김정은 일가를 그들은 추종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과서에도 김정은에 대해서, 김일성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들이 서서히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 역사적인 진실을 덮는다고 해서 덮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그들의 목적을 위해서 역사마저도 왜곡하고 정말 객관적인 진실마저도 호도하고 있습니다. 이 불의한 정권 어떻게 그걸 보면서도 자기의 어떤 이해관계에 따라서 응원한다는 것은 정말 대한민국의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빨리 깨달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좌우명이 안중근 선생이 얘기했던 견리사의 견이수명인데요. 이익을 보면 옳음을 생각하고 나라의 위태로움을 보면 목숨을 던져라. 적어도 나라의 위태로움을 보면 목숨을 던질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다만 자기 개인의 이익에만 집착하다 보면 결국에 나라가 힘들어질 수밖에 없고 나라가 힘들어지면 자기 때는 편할지 모르겠지만 자기 후손은 미래가 없습니다. 본인의 자녀들을 아이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베네수엘라는 캐나다보다 소득이 높은 나라였습니다. 지금 세계 최빈국이 됐지 않습니까? 석유가 나는 부국인데도 그만큼 정치가 중요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보수가 집권하면 달라집니다. 이제는 보수도 정신을 차렸습니다. 실력 있고 고민을 많이 했던 보수들이 다시 정권을 우리가 탈환하면 정말 우리가 대한민국을 부강한 나라로 저는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좌파들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한 달에 50만 원을 청년들한테 준다든지 예를 들면 정의당 공약 중에는 보면 20세 이상 되면 3천만 원을 준다든지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생각보다는 예산이 많이 들지 않는다. 3천만 원 주는 게 들어보니까 15조인가 1년에? 근데 사실 고용 관련된 예산이 50몇 조인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우파 포퓰리즘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를테면 군을 복무를 했다든지 아니면 여성들 같은 경우에 사회 어떤 공공기관에서 그 군복무 대신해서 봉사활동을 1년이나 1년 6개월을 했다든지 그런 사람들한테 어떤 사회 구성으로서
정착을 할 수 있게끔 5천만 원을 지급을 하는 겁니다. 돈을 5천만 원을 지급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서 공공성에 대한 인식, 공동체에 대한 어떤 가치 이런 거에 대해서 이분들이 충분히 이제 공감하고 정치에 눈을 뜰 수가 있다. 감성적으로 하려면 듣기 좋은 말 해야 되고 그런데 그거는 결국에는 정책으로밖에 갈 수는 없는데 그런 것들을 좀 우파적인 가치에 입각한 포퓰리즘. 우리는 포퓰리즘 안 된다 이러면 무조건 지게 돼 있습니다. 메이지 유신이 이끌었던 사카모토 히로마가 늘 한 얘기가 명분이 아닌 이익으로 설득해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저 사람들은 돈 주는데 이게 돈 주면 나라가 망하고 이런 얘기하면 당연히 돈 주자는 쪽에 사람들은 욕하면서도 끌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복지를 하더라도 우파적인 가치에 맞는 복지. 이를테면 사람들이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재도전을 하겠다. 이러면 그 실패도 일종의 어떤 사회적인 자산일 수 있고 그거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우리가 내겠다. 정치를 하겠다고 생각해서 사람들 만나보면 생각보다 사람들이 공수처나 지금 어떤 정치적인 현안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더라고요. 특히 젊은 사람들은 공수처가 뭔지도 모르고 대통령이 누군지도 관심도 없고 그래서 군복무 좀 줄여준다 그러고 이를테면 돈 많이 준다 하면 끌리는 겁니다. 우파도 그런 측면에서 정책적으로 승부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외연을 확장할 수 있다. 계속 저들이 불의하고 저들은 나쁜 놈들이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사회적인 어떤 파일을 크게 만들면 되는 겁니다. 크게 만드는데 우파적인 가치 하에서 대신에 이제 규제를 팍 푸는 거죠. 규제를 풀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영국의 36개 법안 얘기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1512건인데 모든 게 이제 가능하다. 그러니까 법안이라는 건 저는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 거죠. 원래는 안 되는데 가능하다는 측면의 법안이 아니라 모든 게 가능한데 요거는 좀 안 돼. 이런 식으로 법안이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규제가 철폐가 되고 자유민주적인 보수적인 가치가 이제 확산된다면 우리는 시장 경제에 입각해서 성장할 수밖에 없고 그 성장의 과실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문재인 정부 하듯이 배급식으로 그냥 던져주는 그래서 어떤 길들여지는 청년들이 지금 50만 원 받고 고시원에 가가지고 거기서 빵 사 먹고 결혼도 안 합니다. 편하거든요. 거기서 휴대폰 보면서 그럼 인생 그냥 편하게 지나가 잔소리하는 사람 없고 여기서 무슨 나라의 희망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한테는 돈 주면 안 된다. 뭔가 일하려는 사람, 다시 도전하려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그리고 국가에 대해서 헌신하는 사람 군대를 갔다 온 사람들 사회정착금 5천만 원 그리고 여자들도 한 2년 정도 공공기관에서 봉사한 사람 5천만 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성들도 어찌 보면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길들이 많이 열리고 제가 생각하는 것들은 기존의 어떤 우파 패러다임 반대만 하고 이 새끼들 이런 말 쓰면 안 되죠. 이 사람들 정말 안 돼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나라를 혁신적으로 역동적으로 만들 수 있는 제가 이제 여기 책을 쓴 게 불면의 시대인데요. 책 소개라 하기에는 좀 제가 쓴 책이 불면의 시대입니다. 근데 사실 이현주 의원님 책에 비하면 너무너무 부끄럽습니다. 좀 급조한 측면이 있고 제가 정치를 하기 위해서 좀 쓴 측면도 있습니다. 근데 웬만한 정치인들보다는 그래도 좀 제가 성심성의껏 쓴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제 무슨 얘기 하다가 제가 이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겠네. 책 선전하다가 흥분해버려가지고 제가 얘기할 스토리를 잊어버려요. 맞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포인트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우파가 너무 고리타분하다. 그 분들의 투쟁 의지를 폄하하는 게 아니라 머리 깎고 단식하고 저기 둘러싸고 그럼 뭐합니까? 막지를 못하는데 링컨이 그 노예제 법안을 통과시킬 때 숫자가 모자라니까 민주당 의원한테 그러니까 미국 민주당 의원이죠. 너 우체국장 줄게. 그때는 우체국장이 좀 좋은 자리였나 봅니다. 나 좀 도와줘 해가지고 이렇게 설득하는 방법. 무슨 얘기냐면 정치는 일단 숫자의 싸움이고 이겨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민주평화당이건 정의당이건 이게 우파의 가치에서 이게 정말 절박하고 이게 맞다고 생각하면 어떻게든 막을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냥 보여주기식 어떤 투쟁이 아니라 우파도 어떤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고 의지가 있다. 지금 보수 진영 내에는 어찌 보면 패배의식이 만연해 있습니다. 정말 속수무책 너무 당하니까 이들이 어마어마한 지금 불의를 자행하는데도 언론들도 크게 다루지도 않고 그냥 넘어갑니다. 야당이라는 존재 자체가 지금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4.15 총선에서 다시 한번 민주당이 제1당이 된다면 우리의 미래는 없다. 이걸 막기 위해서는 우리의 미래가 없으니까 우리를 찍어달라. 아무도 안 돌아봅니다. 청년들이 뭘 바라는지 실제로 제가 공약을 낸다면 아까는 그 예를 들었지만 그런 공약을 내겠습니다. 5천만 원 정착금, 여성도 그렇다. 실제로 충분히 우리나라는 그럴 만한 역량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못 사는 나라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미국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6.25 전쟁 때 미군이 4만 5천 명이 전사를 했습니다. 1960년대 우리 예산이 5,299억 환이었을 때 약 52%를 미국 원조로 우리가 예산을 꾸렸습니다. 기본적으로 미국이 고마운 나라라는 그 인식은 상식적인 거 아닙니까? 정확하게 미국에 대해서 우리가 알려야 된다. 근데 소위 말해서 대깨문들, 저 좌파들은 미국은 나쁜 나라, 일본도 나쁜 나라, 우리를 무시하고 사드 배치했다고 온갖 규제하는 중국 시진핑 온다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저 좌파들은 어마어마한 그 선물 갖고 올 거라고. 저는 착각하지 마라, 그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북한한테 실컷 그렇게 2년 동안 해준 결과가 뭡니까? 삶은 소대가리. 그게 북한의 정체입니다. 저도 일본을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안보 분야에서는 자유민주주의적 가치 질서를 공감하는 세력들하고 국가들하고 손을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물론 우리가 미국에 12%를 수출하고 중국에 26%를 수출하니까 중국도 중요한 나라죠. 그렇지만은 경제와 외교, 안보 이런 분야는 좀 더 떼놓고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안보 분야에서만큼은 우리가 일본에 밉지만 협력을 강화해야 된다. 경제 제재한다고 안보에서 손 떼자, 일본하고 손 놓자. 그 논리 자체가 일단은 아주 우스운 발상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파의 승리는 반대, 투쟁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사람들 속으로 깊이 있게 들어가가지고 사람들하고 공감하고 그리고 보편적인 정서를 이해할 수 있는 사업에서 실패도 해보고 회사에서 잘려도 보고 부모 잘 만나갖고 뭐 승승장구하는 지금 귀족 정치인들이 아니라 정말 보편적인 정서.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경찰 공무원도 해봤고 13년 동안 그리고 기업에서도 제가 일해봤고 제가 특별히 잘난 게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분들의 어떤 아픔이나 바램들을 저는 많이 느껴왔다. 그래서 그분들이 필요한 부분들을 탁탁 집어서 이제 제가 해결해 가겠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 채널도 김원성 TV 경산안내인데 경제와 사회 분야에 있어서 국민들의 가려움을 긁어주겠다. 그래서 이제 매일 한 사람의 전문가들, 거창한 전문가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SK 다니는 어떤 부장님, 그리고 어떤 자그마한 벤처기업을 운영하는 대표, 그리고 사업에서 크게 하다가 실패한 친구, 그리고 언론인. 그러니까 주위 일상에서 만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한 분씩 모셔가지고 저하고 편하게 얘기 나누는 그런 취지로 우리가 경제와 사회를 구하자 이런 측면에서 이중적인 의미입니다. 경산안내, 김원성 TV 경산안내도 보시고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한번 보고 얘기해주세요. 카메라 보면서. 김원성 TV 경산안내 구독 좀 부탁드리고 좋아요도 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이 전진당에 이렇게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이 있기에 저는 힘을 갖고 그분들을 진심으로 대변하기 위해서 제 모든 열정을 다해서 전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